예, 이번 주 또 투자에 참고해야 될 투자 정보들 업데이트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투자 업데이트 하기 전에 장이 정말 힘듭니다. 그죠? 그러게요. 예, 네. 오랫동안 시장에 계셨는데 네. 이 마음이 상한 투자자들에게 네. 한마디 좀 위로 내지 인사이트를 좀 주십시오. 네. 인내는 쓰죠. 열매는 결국은 달게 올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시고요. 네. 예. 내려갈 때도 너무 좌절만 하지 말고 네. 지난 우리 상반기 때 너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선동되지 않는 그런 중요의 법칙을 지킨다면은 지금은 도망칠 때는 아닌 것 같고 침착하게 좀 와치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오버슈팅 할 때는 하늘 끝까지 오를 것 같고 다 취하는데 그죠? 떨어질 그렇죠. 때는 또 완전히 뭐 나라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 항상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경계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중동 리스크, 미국의 긴축 불확실성, 고금리 여파, 이런 것들이 그대로인가, 해소될까? 네. 11월의 변수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그 변수 얘기 전에 네. 시장에 반영된 뉴스가 뭔가 잠깐 30초간 봐드릴게요. 반도체에서는 AI 방향성은 의심이 없죠. 어저께 네. 물론 그 엔비디아의 그 잡음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HBM이 공급 부족가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PC나 스마트폰의 수요가 회복은 안 됐지만 재고 축적에 다는 가능성으로 바닥권이 통과됐다, 이런 기대심이 있고요. 반도체 가격도 이제 오른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아마 주식시장은 2100까지 갔었을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이건 다 아는 거고. 반면에 안 좋은 뉴스는 전기차 가격이나 2차 전지 기대치 크게 하라, 이것도 반영이 많이 됐어요. 다 모든 게 이 정도의 차이지 나쁜 뉴스, 좋은 뉴스가 많이 바닥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논란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11월의 주식 변수인데요. 논란의 변수가 한 3-4가지가 있는데, 전쟁 관련되는 거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이란까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논란이죠. 그래서 네. 논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미 반영된 거고요. 뉴스, 논란의 변수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좀 지금,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장 거. 네. 네. 음. 그래서 이팔 전쟁의 장기적 가능성, 이거는 반영돼 있어요. 네. 근데 이란이 직접 개입해서 붙을 것이냐는 거는 가능성은 제시됐지만은 아직은 논란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중순에 그거는 대두 됐는데 기대를 하고 있나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대가 충분히 반영됐다기에는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으니까 네. 그냥 만나는구나, 기대해볼까 말까, 이제 그러는 정도, 미지찌근한 거죠. 논란의 변수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많이 반영했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많이 나왔던 게 세 번째, 이제 유가하고 국채인데, 국채 이자가 5% 돌파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4.5% 이하로 내려갈 것인가? 제 생각에는 천천히 내려갈 것입니다. 오히려 4.5% 수준으로 막 내려가면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경기, 미국 자산밖에 못 믿겠다, 이러면서 이제 몰리니까 국채 이자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정도가 있어요. 네. 지금 5%까지 간 게 4.5% 내려가는 것이 빨리 내려가면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네,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유가도 92달러 지금 정점 갈 것처럼 전쟁 나니까 했지만 결국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는 요인도 되고요. 근데 이게 경제 침체가 되면 또 8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이것도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하고 지금 국채 이자는 지금 정도가 딱 맞고 천천히 하향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결론은 남은 거는 그 이란 확전 여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매크로도 거의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11월에 그 중요한 게 있는데, 변수가 실질적으로 뭐냐? 이제 정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가격이 3% 올라가는 거하고 10%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4분기가 여전히 한 2조 8천억대에 머물 수도 있고 4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차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가늠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11월 중순 이전에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잡음이 나왔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50억 달러 날아간 것 같은데 날아가지 않고 혹시나 딴 데 팔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그 여부를 엔비디아가 21일 실적 발표할 때 발표를 해주는데, 네. 혹시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알면은 그거 역시 11월 중순에 확인됩니다.
세 번째 AP 정상회담, 네. 실질적인 성과. APEC인데 줄여 쓰신 것 같습니다. AP로 APEC 정상회담. 네네. 예. 네네. APEC 정상회담. 네네. 예, 예. 그다음에 미국 의회 셧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11월 상반기니까 딱 2주 남았어요. 예. 이 정도가 모든 것이 네거티브하게 가지 않는다면은 장은 여기서 3% 5%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어느 방향인지는 주가가 거꾸로 3% 5% 뛰어오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충분히 조정받았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 내리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 보시기에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요? 지금 2,30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밸류보다도 뭐 오버밸류 되고 언더밸류 네. 이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격과 가치는 같이 안 간다니까요. 그렇죠.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보다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렇죠. 여지가 있는 분명히 거죠. 언더밸류이죠. 근데 네. 어디일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저는 뭐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미 충분히 조졌는가?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냈는데 2,200 근처 가면은 0.7배 어떤 테리토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맨날 그 금융위기라든지 우리 네. 코로나 말고는 역사죠.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나오려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그 시나리오 중에서 모든 게 나쁘게 가지 않으나 그렇게 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금융위기나 코로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고 반면에 상승의 여력인데요. 상승의 여력은 반도체가 엄청나게 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고점이 2,660이었어요, 올해가. 2,660, 2,300m까지 갔잖아요. 내려간 거에 반 안 되게 반등하면은 최소한 기술적 반등을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가 2,450에서 2,4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그 반도체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면 속도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니까 기대치는 2,400 중반 정도까지만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같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식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이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셀렉티브,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제한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쓰면 뭔가 이제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 영어를 썼습니다. 네. 셀렉티브 실적 성장주, 그게 먼저고요. 일부 낙폭 과대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믹스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일단 믹스로 따지면은 실적 성장주, 실적이 보이는 거,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요 1분기 사이가 실적이 비빌 언덕이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이 15%. 그 다음에 반도체는 한 10%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알파, 약간의 리스크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 10%. 마지막으로 아주 최근에 낙폭 과대한 종목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합하면 얼마입니까? 40%죠. 그러네요. 네. 이 40%를 언제까지?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11월 중순에 모든 게 판결되는 그 시점까지 미리 사들어 가시고 나머지는 그 중반에 그걸 확인하고 나서 추후 결정하자라고 저는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되는 종목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는 네, 섹터나 대표 종목은 무엇이냐? 얘기해 네,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이거는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거기에 캐티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인데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사면 좋겠는데 속도가 헷갈리니까 둘 중에 하나 네. 알아서 사시기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소부장주에서는 이오테크닉스 또는 테크윙 이게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 성장 이게 관심 있을 텐데 실적이 비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적이 넘버가 되는 회사는 이 네 가지 정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클래시스라고 꼭 클래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그 미용기기들이 네. 미용기기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몇 가지 있는데 비올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그런 거 괜찮고요. 토비스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예. 탄탄합니다. HD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연합기. 네, 그다음에 HK 이노에는 소화성 위궤양 네. 실적으로 발표됐어요 이미. 근데 4분기 내년도 좋기 때문에 빨리는 안 가더라도 탄탄할 것이다. 이런 거랑 반도체 하나. 알파 추구. 알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알파를 말씀드리면 UIL이라고 전자담배로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단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아니면 보면 어떨까 이 정도로 보시고 JLK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의료 쪽에 한바탕 시세를 했으니까 좀 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계속 볼만하고 한올바이오파마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이오인데 요것도 이제 미국의 이뮤노반트랑 같이 보면서 한다면은 이게 오버슈팅 된 측면이 약간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알파라는 얘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앞에 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자율주행차의 칩.
요 정도는. 근데 요거는 비빌 언덕이 단기적인 실적은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해서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아무래도 오늘은 11월의 첫날이기 때문에요. 11월의 전략들, 변수들, 전략, 포트의 비중들, 그리고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 예, 리스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